16대8 간헐적 단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아침도 거르고 오후 2시까지 맹물만 마시며 버텼는데 체중은 꼼짝도 하지 않고 몸은 유령처럼 기운이 없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단식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직장 동료를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오래 굶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단식하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직장인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식사를 거르며 억지로 버티곤 합니다. 단식의 효과를 높이려면 그저 더 오래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굶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식의 진짜 숨겨진 힘을 끌어내려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움직임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싼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끊거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와 하루 30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이 30분의 걷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단식 루틴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을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몸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흐르며 즉각적인 에너지를 내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본 배터리와 같습니다. 다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는 이름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쌓여있는 체지방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단식을 시작하고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이 보조 배터리인 글리코겐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평소 쓰던 연료가 고갈되었다는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마침내 대체 연료인 원자력 발전소, 즉 체지방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몸은 굳게 닫혀있던 지방 창고를 열어 케톤이라는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이라는 기본 연료에서 케톤이라는 고급 연료로 시스템이 완전히 전환되는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는 대사 스위치가 켜졌다고 부릅니다. 단식의 진정한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론처럼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대사 스위치는 버튼을 누르듯 단숨에 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당분에 길들여져 있어서 몸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포도당을 다 쓰고도 지방 연소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채 그 중간에 어설픈 상태에서 헤매게 됩니다. 에너지 공급이 뚝 끊겨버린 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답답한 순간에 가벼운 걷기가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단식 창고 안에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은 몸에게 당장 스위치를 넘기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멈춰있던 대사 스위치가 걷기라는 물리적 자극을 통해 마침내 완전히 켜지게 되고 꽉 막혀있던 지방 연소의 길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AMPK, 즉 에너지 센서가 존재합니다. 이 AMPK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해서 세포의 연료가 부족해지면 비상벨을 울리며 깨어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우리 몸에는 지방 저장을 멈추고 당장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라는 강력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스위치를 가장 강력하게 켜는 두 가지 행동이 바로 단식과 운동입니다. 단식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식만으로도 스위치가 어느 정도 켜지고 걷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켜지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각자의 방법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고 수준으로 대사 스위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바로 이 AMPK 스위치를 인공적으로 켜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한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들이 바로 이 원리를 일부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약물도
공복 상태에서의 실제적인 신체 움직임만큼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 스위치를 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제약회사들이 약으로 흉내내려는 그 엄청난 효과를 여러분은 지금 걷기를 통해 얻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다이어트 보조제나 의학적 시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3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완벽한 갓생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의 효과를 매일 무료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걷기가 가진 진정한 마법의 시작입니다. 대사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세포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근육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미세한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걸음을 내디디면 몸은 에너지가 급히 필요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남은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는 대신 세포 안에 아예 새로운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걷기를 시작한 처음 일주일에서 이 주일 동안은 몸이 조금 무겁다가 그 시기만 지나면 오히려 피곤함이 사라지고 넘치는 활력을 느끼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에너지 생산 용량을 스스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게다가 끈질긴 지방 덩어리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량도 식후 운동에 비해 무려 47%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마법까지 더해집니다. 단식을 하면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인슐린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몸은 저장된 뱃살을 꺼내 태울 수 있습니다. 이때 걷기를 시작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근육을 지켜주는 성장 호르몬이 평소보다 최대 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슐린, 치솟는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성장 호르몬이 만나 근육은 든든하게 지키면서 체지방만 무자비하게 태워버리는 완벽한 호르몬 콤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맵고 단 떡볶이나 달콤한 마카롱, 흑당 버블티 같은 간식을 자주 즐겨 먹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을 둔하게 만들고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 걷기는 이렇게 꽉 막힌 인슐린 시스템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이렇게 몸을 싹 비워내고 나면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그 영양분이 지긋지긋한 뱃살로 쌓이지 않고 여러분의 탄탄한 근육으로 곧바로 흡수됩니다. 단식의 이점은 체지방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브레인 포그 현상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굶으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지방을 태워 만들어낸 케톤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성정연료입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때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에너지가 급격히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반면 케톤은 끊김없이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뇌의 에너지를 꽉 채워줍니다. 여기에 걷기라는 움직임이 더해지면 뇌에 강력한 천연 비료가 뿌려집니다. 바로 뇌신경 영양 인자인 BDNF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단식도 BDNF를 늘리고 걷기도 BDNF를 늘려주니 두 가지를 함께하면 뇌는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 부피가 무려 2%나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쪼그라드는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뇌세포가 스스로 재생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피로를 쫓기 위해 출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3잔씩 달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면 더 이상 카페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열정 호르몬인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치열하고 숨 막히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아침을 온전한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카페인이 주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맑은 집중력이 하루 종일 유지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걷기 좋은 시간일까요? 정답은 바로 단식 시간이 끝나가는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자전거나 걷기 운동을 하면 식후에 운동하는 것보다
지방 연소 효과가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사냥을 나간 것이 아니라 줄인 배를 움켜쥐고 먹잇감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였던 생존 유전자가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걷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느긋하게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숨이 살짝 가쁘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대략 시속 5에서 6km의 속도입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출근길에 지하철을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주말 아침 탁 트인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 중에 크로스핏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꾸준하게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땀을 흘리며 걸을 때는 맹물보다는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섞은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의 건강 트렌드이기도 한 이 가벼운 소금물 한 잔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어 단식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러움을 막아줍니다. 단식 중 30분 걷기는 단순한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우리 몸을 완벽한 에너지 발전소로 바꾸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복 걷기가 아직 덜 알려진 숨은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늘부터 일일을 시작할 준비가 단단히 되셨다면 댓글로 나는 결심했다라고 적어주며 스스로와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을 24시간으로 길게 늘렸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충격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